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푹 쉬고 오니까 좀 컨디션도 좋은 것 같은데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좀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를 마쳤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 흐름을 좀 돌이켜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주다가 지난주 토요일 기준으로는 이제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한 주의 이 증시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연말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리밸런싱 그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연말 포트 리밸런싱 때문에 쉬어가는 장세에서 특히 고밸류 테마주들이 급락하는 장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한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 장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네.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태에서 그렇죠. 좀 전에도 이제 브리핑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이슈가 시장을 지탱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경향을 보여준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이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장세가 한산한 연말 장세에서 특히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종목단에서 기술주, 성장주,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중소형주들이 급락하는 장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내년 증시가 되겠죠. 저희가 First 5 Days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해 첫 거래일이 시작되고 나서 5일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산테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토픽입니다. 고밸류 성장주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고요. 금과 은, 여기에 또 구리까지 신고가 랠리를 펼쳐 나가고 있고 아듀 2025,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네. 자, 우선 고밸류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증시에서 원자력, 양자컴,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동안 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좀 테마성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일제히 밀려났는데 대표님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고밸류 성장주들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뚜렷한 실적 없이 미래 성장주,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원자력 관련주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그다음에 네오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동안 PER 면에서 보면 뭐 200배에 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팔란티어라든지 뭐 테슬라도 사실 고밸류 기업에 속하긴 합니다만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매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고평가주들 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데도 급락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고요. 리게팅 컴퓨터, 뭐 디웨이브 퀀텀 이런 종목들이 7%에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또 AI 테마주들 쪽에서도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뭐 샤이퍼 마이닝, 그다음에 아이렌, 코어위브 같은 종목들이 낙폭이 컸고요. 원전주는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 뭐 뉴클리어 에너지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우라늄, 전력망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우주 개발, 드론, 로봇 관련주들도 적게는 이제 5%, 많게는 9% 가까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관련주는 사실 하락 전환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는 낙폭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그동안 하락폭이 컸다라는 측면이 그렇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작용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고밸류 성장주들이 이제서야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함께 나오는 중이고요. 자, 두 번째 토픽으로는 원자재 쪽 저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금과 은 여기에 또 구리까지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세가 정말 매섭거든요. 네.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한데 이슈들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에드 아덴이라고 해서요.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가 최근 금값의 급등 흐름을 두고 금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믿을 만한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금값은 지금 60%나 폭등한 반면에 비트코인은 약 20% 상승에 그쳤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금이 더 오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원자재 관련주들, 소위 광물 관련주들은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이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금, 구리, 뭐 히토류 관련주들은 앞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다 살 필요는 없지만 업종 그래도 대표주들은 포트폴리오에는 좀 담아갈 필요가 네, 있다라고 업종 보시는 대표주들은 거죠? 한 개씩 정도 포트폴리오에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그것도 생각이 좋겠네요.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금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뉴몬트라는 종목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뉴몬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103달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회복 신호나 또는 이제 그 뭐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미 106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구리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당 10만 위엔에 거래가 됐다. 3.7% 상승했고요. 뉴욕 시장에서도 4% 정도 올랐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도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프리포트 맥모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을 보면 지금 최근에 박스권에서 굉장히 불과 한 몇 달 전,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3달러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코퍼라고 하는 이 구리 관련주 중에서도 프리포트 맥모란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미중 합의가 일어난 이후에도 미국 히토류 업계에서는 중국 규제가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 중에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금이나 구리 관련주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과 뭐 히토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100달러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50달러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53달러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도 향후 이제 히토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미중 갈등이 또 고조된다든지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원자재 관련주들 한 개씩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하고요. 자, 그리고 올해도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한 해를 참 돌아보면은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보니까 이제 AI 하드웨어 정책 수혜주 이런 쪽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에 따라서 수익률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거고 AI 빅테크 관련 주들이 여전히 뭐 시총 상위에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에 테마주 성격인 뭐 그런 종목들은 정책 수혜주들은 급등락하는 양상을 그렇죠. 보여줬었죠. 그래서 미국 3대 지수가 올해 올라간 거를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22.28%, 그다음에 S&P 500이 17%, 다우가 14%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코스피가 71%나 올랐고요. 그다음 코스닥이 뭐 34%, 뭐 일본, 대만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오른 증시였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내년도 전망에 있어서는 1분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역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당장 1월 달 FOMC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크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의 뭐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또 출렁일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낙관 속의 경계감, 그래서 AI 수익화 논란이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적자 기업들 매출 없이 급등한 종목들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내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얼마나 좀 가동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보고 이와 함께 개별 종목 이슈들도 같이 점검해보는 게 중요할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그래도 지난주 증시에서는 좀 잘 버텨준 편이었거든요. 1% 넘게 올랐는데 엔비디아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AI 추론용 칩을 제조하는 그룹에 200억 달러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학습용뿐만 아니라 이제 추론용 AI 칩에서도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룹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XAI의 생성형 AI로 했던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그룹과는 다른 완전히 그룹이죠. 다른 예. 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도 브리핑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그다음에 내년까지 길게 보시더라도 역시 여러 가지 이슈와 또 그다음에 중국과의 뭐 또 AI 칩 AI 200인가요? 그 같은 경우에 네. 수출 계약이 해서 원활하게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역시 그 실적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금 190달러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역시 저점 공략은 유효하다는 생각이고요. 바이앤 홀드 전략 지금 네.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투자 의견은 매수와 보유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쿠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온 상태죠. 잡음이 계속해서 좀 들리고 있는데 네. 뭐 주가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쿠팡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쿠팡이 그 개인정보 유출을 관련해서 피해가 크지 않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6.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어주 성격의 필수 소비자 업종들이 올랐다는 것도 쿠팡의 상승에 좀 힘을 보태줬는데 차트를 통해서 보신다면 이게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4달러 고점 대비해서 22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락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6%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실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언제라도 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거나 이 문제가 만약에 소비자 피해 보상과 연관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쿠팡의 경우는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추격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